자, 우리 무의식은 본능을 유지하며 습관을 만든다. 14번에 반복을 통해 장기적 보관이 가능하다. 15번에 보다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한다. 이걸 좀 같이 볼게요. 네. 자, 19번에 노력 최소화의 법칙 이것도 같이 볼게요. 노력 최소화의 법칙. 자, 그럼 우리 무의식은 이제 습관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습관은 다른 말로 하면 패턴 내지는 이제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되기 이전에는, 즉 패턴이 되기 이전에는, 또 습관화가 되기 이전에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난 게 아니다. 또 진정한 학습을 한 것도 아니다. 자, 모든 변화는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이 될 때, 무의식의 패턴이 될 때, 그리고 우리 몸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그때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전제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고 프로그래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반복이라는 중요해요. 반복. 자, 반복을 통해 장기적 보관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14번. 충분히 반복하면은 습관화가 되고 패턴화가 되는 거죠.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한 21일 정도 반복하잖아요. 21일 정도 반복을 하면은 불편함 편안함으로 바뀌고요.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어. 두려움도 자신감으로 바뀌고. 자,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발표 불안 때문에 와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죠. 아무리 두려운 것도 한 뭐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21회 이상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묻죠. 21회 이상 집중적으로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21회 이상 참가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전액을 환불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21회 정도 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되죠. 그러면서 몸이 기억을 하고 뭐 몸의 체질화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려면 물론 21일 갖고는 안 돼요. 50회, 100회 뭐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치 훈련 같은 경우는 평생 회원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오늘 오전에 한 7분이 오셨나? 근데 그 중에는 저기 뭐 한 20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10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뭐 1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잘 되죠. 뭐 자동차 운전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잘 하는 것처럼 반복이 중요하다. 일단 근데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능이 되겠죠. 본능. 13번에 본능을 유지한다 그랬죠. 자, 본능이 되었다는 건 습관화가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일단 본능이 되었어. 그거는 본능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15번에 보다 많은 걸 추구한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본능 습관이 되었다라는 건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게 편안해진다 이 말이죠. 마치 이런 거죠. 달리는 기관차는 달리는 게 편안하고 멈추고 있는 기관차는 멈추고 있는 게 편안하잖아요.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 강의를 하는 게 편안하잖아요. 그죠?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편안하잖아요. 뭘 반복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운동하는 게 편안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공식을 제가 가지고 충분히 반복을 하면은 충분히 많이 반복하면 반복한 것이 습관화, 패턴화, 프로그래밍이 되고 일단 습관화가 되고 패턴화가 되고 프로그래밍이 된 것은 자, 더 많이 반복하게 만든다. 더 많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습관화시켰느냐, 무엇을 패턴화시켰느냐, 무엇을 프로그래밍 시켰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습관화시켰잖아요. 담배를 많이 피는 게 패턴화 되겠죠. 이 사람은 담배 콜초가 될 거예요. 반대로 이제 담배 피는 시간 대신에 내가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단전 호흡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자기 체면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어때요? 자, 명상이나 자기 체면을 더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거듭나고 더 성장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자, 또 아침에 늦잠 자는 게 패턴화되는 사람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운동하는 게 패턴화되었어.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몸이 건강해지겠죠. 더 건강해질 거예요. 운동 체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스피치 훈련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체질화가 될 때까지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자, 앞에서 발표하는 게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 일반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말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앞에서 말하고 싶고, 말하는 게 편안하고, 말하는 게 즐겁고,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애를 쓰지 않더라도, 네. 그냥 내 몸이 저절로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해서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네. 그게 스피치 체질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는 체질화가 되기 이전에 멈추더라. 체질화가 되기 전에 멈춰버리니까 계속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다라는 것은 패턴화가 안 되고 습관화가 안 됐다는 것이다. 발표를 할 때마다 계속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안 그래요? 네, 네. 우리 우정희 박사님 어때요? 강의하려면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합니까? 그냥 편안함을 창조하고 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이 된 그냥 거지. 내가 그냥 대화한다.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거, 뭘 주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패턴화가 된 거죠. 저 프로그래밍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막 강의를 할 기가 생기면 밤잠 안 자고 막 준비해야 되고 애를 쓰고 신경 쓰고 이러면 이건 이제 의식적인 거 아니거든. 이 프로그래밍이 안 되거든. 평생 그 힘들죠. 그런 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로 통합될 때 가장 좋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자, 그 이제 19번에 노력 최소화의 법칙. 이것도 같은 원리인데 19번. 우리 무의식은 노력이 가장 적게 드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꼴초는 담배 피는 게 쉬울까요? 담배 안 피는 게 쉬울까요? 피는 게 싫어. 그렇죠. 담배 피는 게 노력이 덜 들겠지. 네. 자, 그래서 담배를 계속 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마치 달리는 기관차는 달리는 게 쉬울까요? 멈추는 게 쉬울까요? 달리는 게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달리는 거지. 근데 패턴 습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힘이 덜 든다는 거죠. 노력을 그렇죠. 적게 기울이더라도 그 패턴을 유지하는 게 쉽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습관화를 시키고 프로그래밍을 시키고 패턴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켜버리면 노력이 적게 들거든. 네, 네, 네. 근데 내가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패턴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로 통합될 때 가장 좋다. 이거는 뭐냐면은 행동 차원에서 내가 말을 잘하고 있어요. 행동 차원에서는 강의를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직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아직도 나는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강의를 잘하는 쪽으로 갈까요, 못하는 쪽으로 갈까요? 못하는 쪽으로 가겠죠. 못하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반대로 좀 강의를 좀 못하기도 해요. 발표가 좀 부족해. 근데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발표하는데 문제가 없어. 나는 이미 명강사야. 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강의를 잘하는 쪽으로 갈까요? 강의를 못하는 쪽으로 갈까요? 잘하는 쪽으로 가겠죠. 잘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행동 차원의 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 차원보다는 정체성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정체성 차원의 쉽게 말하면은 긍정적 믿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체면 자기 암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체면 자기 암시는 정체성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나는 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편안하게 말을 잘 하고 있다. 나는 말하는 게 즐겁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말이 술술 잘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암시들을 통해서 이 나에 대한 느낌, 스피치 관련 나의 느낌이 긍정적이에요. 그러면은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긍정적이니까 실제 말을 할 때도 긍정적으로 말을 잘하는 거죠. 몸에 그 병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 안에는 종합 건강 정사진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은 완벽하게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내가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긍정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소화기관, 혈액순환, 근육기관, 골육기관 모든 신체 기관들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라고 이제 암시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이제 완전히 건강하다고 암시를 주어버렸어. 네, 네. 이 정체성 차원의 이제 긍정적 믿음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행동의 변화 이전에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행동의 변화를 같이 이제 통합을 하라는 거죠. 정체성 변화가 먼저 일어나 버리면 행동의 변화가 따라온다. 이러니까 하나로 통합될 때 가장 좋다는 이야기는 정체성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통합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통합되어야 된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죠? 정체성의 변화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 17번에 보면 이제 상징적이다 그랬잖아. 상징적이다. 네. 상징적이다. 우리 무의식은 개념보다는 상징에 잘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메타포를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메타포를 활용하면 의식을 비켜가면서 무의식과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NLP에서 메타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옷장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과정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영원히 입는 옷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옷을 오랫동안 입으면 옷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누더기가 되겠죠. 네, 네.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오랫동안 입고 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도 누더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몸을 새롭게 갈아입기 위해서 저 우주로 한번 우주를 다녀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느낌이 어때요? 네, 그 슬픔이 네,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죽음이라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애벌레 아시죠? 나비는 원래 애벌레였잖아요. 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애벌레의 삶을 마감해야 되죠. 애벌레도 살고 나비도 살려면은 어떨까요? 애벌레가 살면서 나비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애벌레는 반드시 죽어야만 나비가 될 수 있죠.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육체의 삶을 마감해야만 영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영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육체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영혼이 나비가 되는 것처럼 홀홀 날아서 저 하늘 나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비가 된 것을 축하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축하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을 축하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축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죽음을 축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죽음을. 나라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자, 어떤 슬픔 장례식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는 죽음을 축제의 장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마치 나비가 된 것을 축제한 것처럼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죽음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되게 그냥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고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메타포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의식을 비켜가면서 의식의 저항을 비켜가면서 아주 쉽게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강의를 하거나 뭐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이 메타포를 잘 활용해야 돼요.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메타포로 풀어서 설명할까. 밀턴 에릭슨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 이제 메타포를 많이 활용했다고 그러거든요. 1회기 상담을 하면은 이제 그 2회기 상담하기 이전에 메타포를 준비를 해요. 한 2개 정도씩. 그래서 2회기 상담할 때 메타포를 2개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메타포를 들려주는 것만 가지고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자, 이것도 이제 무의식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걸 개인에 적합하게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는 이
노래 제목인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랑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아,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사랑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는 뭐 친구와의 사랑, 이 사랑이 다양하더라는 거죠. 네, 네. 우리가 막연하게 긍정적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개인의 사명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에 대한 사명을 위해서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 이야기 속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막연하죠. 네, 네. 뭐 성공도 막연하고 행복도 막연하고 개인의 사명도 막연하고 세상에 대한 사명도 막연하지 않나요? 네, 네. 자, 이 막연한 일반적인 말을 막 하는 거지. 막연 일반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무의식은 그 말 들으면서 자기만의 잣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맞아. 자, 내가 강사로서 성공을 하려면 그 자원이 다 있지 참. 내가 앞으로 명강사가 될 건데, 네. 내가 위대한 치료사가 될 건데 그 치료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자원이 있지. 이렇게 이제 성공을 자기만의 구체적인 개인적인 잣대로서 해석을 하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무의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막연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막연한 말을 잘해야 돼요.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무의식에 연결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막연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끝까지 다 해볼게요.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긍정적인. 그래야 되고요. 자, 한 가지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또 우리 무의식은 부정문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실패할 거예요. 저는 지각할 거예요. 이 말과 똑같고요. 발표할 때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 말은 긴장해야지와 똑같은 이야기죠. 내 몸에 병이 생기면 안 돼. 이건 또 어떤 말이죠? 병이 생기면 안 돼. 이거는 병이 생겨야 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무의식을 쭉 정리를 합니다.